첫 번째 시간에는 엑셀 2007을 이용해서 성적표를 만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수식을 이용한 실무 예제 만들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2007을 이용해서 성적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데이터 입력, 셀 서식, 워크시트 관리, 함수를 이용한 계산 방법, 인쇄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과 두 번째 워크시트 편집, 세 번째 셀 서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07이 시행되면 먼저 화면 구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거나 저장하거나 여는 거는 오피스 단추를 사용하시면 되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은 리본 메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각각의 셀에 주소를 표시하는 이름 상자가 있고 데이터나 시기 입력되면 표시해주는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각각의 열을 표시하는 열머리끝, 행을 표시하는 행머리끝, 아래쪽에는 시트 이름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트 이름을 변경하고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이름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트 이름에서 더블 클릭을 한 후 시트 이름을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에 B2 셀에 클릭을 하고 제목을 입력합니다. 데이터가 입력이 될 경우 셀의 넓이보다 많은 내용이 적힐 경우에는 옆에 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블럭을 지정한 후 홈 탭에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 제목을 가운데로 정렬 합니다. 글자를 좀 더 변경하기 위해서 글꼴 그룹에 있는 크기를 16으로 변경을 하고 굵게 만들면 글자가 좀 진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B4셀을 선택한 후 항목들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이 입력되면 번호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는데 번호를 입력할 경우에는 자동 채우기 기능을 사용하면 데이터를 쉽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숫자 1을 입력한 후 자동 채우기 위해서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 검정색 십자가 모양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채우기 핸들이라고 부릅니다. 핸들을 잡고 드래그 하시면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자동으로 채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를 그냥 드래그 하게 되면 복사가 되기 때문에 컨트롤 누르면 핸들 부분에 조그만 더하기가 더 생깁니다. 이럴 때는 뭐냐면 일씩 증가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5개의 데이터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5가 나왔을 때 마우스를 띄고 컨트롤 키를 나중에 띄시면 1부터 15까지 일씩 증가한 데이터를 채워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각각 이름과 과목의 점수들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할 경우 같은 열에 첫 글자가 같으면 이름이 다 완성돼서 자동 완성이 돼서 나타납니다. 그럴 경우에 같을 경우에는 엔터를 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그 뒷부분은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글자를 입력하면 뒤에 나왔던 내용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입력한 다음 과목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점과 평균을 구하기 전에 함수의 형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형식이 있는데 형식은 등호를 쓴 다음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 가로 안에 내가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직접 총점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을 구할 경우에는 수식 탭을 클릭하고 자동 합계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함수식이 결과 셀에 미리 적힙니다. 그러면 범위 깜빡깜빡 거리는 부분이 내가 구하고자 할 범위가 선택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맞으면 그냥 엔터를 치고 만약에 틀릴 경우에는 원하는 범위만큼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국어부터 과학까지 범위 D5부터 G5까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결과가 첫 번째 1번의 학생의 총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14명도 똑같은 방법으로 총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또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1번 구해둔 총점을 가지고 채우기 핸들을 잡고 쭉 드래그를 하면 각각에 해당되는 총점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균도 마찬가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을 구할 셀을 선택을 하고 나서 자동 합계의 목록 단추를 클릭하면 평균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범위가 설정이 되는데 총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국어부터 과학까지 범위를 변경을 한 다음 엔터를 칩니다. 평균 결과값이 나오면 채우기 핸들을 잡고 원하는 만큼 드래그를 해줍니다. 석차를 구하기 전에 먼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참조를 알아보면 상대 참조는 DO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 참조가 되어 있는 수식을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셀의 주소가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총점에서 했듯이 D5였던 셀의 주소가 D6, D7로 하나씩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대 참조를 알아보면요. D5였던 아까 상대 참조와 좀 다르게 D5였던 이 부분이 앞부분에 열과 행에 다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그래서 수식이 있는 부분을 자동 채우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절대 참조일 경우에는 항상 고정된 형태로 주소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자동 채우기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다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 참조를 만드는 방법에는 키보드에 F4를 눌러 변경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셀을 누르게 되면 상대 참조가 처음이고 그 다음 F4번을 누르면 열과 행에 모두 달러 표시가 붙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F4번을 누르면 이번에는 행에만 달러 표시가 붙으면 행만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F4번을 누르면 이번에는 열에 달러 표시가 붙으면 열이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혼합 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석차를 구하기 위해서 석차가 구할 셀에 클릭을 한 다음 수식 탭을 눌러 함수 삽입합니다. 함수 마법사 창에는 범주를 통계로 변경하고 랭크 함수를 선택합니다. 랭크 함수 인수 대화상자 뜨면 첫 번째 인수에는 넘버와 두 번째 인수에는 RF, 세 번째 인수에는 오더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넘버의 값은 첫 번째 총점에 있는 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두 번째 RF 범위는 총점의 전체 범위를 선택합니다. 이 전체 범위는 F4번을 눌러 절대 참조로 변경해줍니다. 석차를 구할 경우에 이 전체 범위는 변경되지 않기 위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오더 값은 0이나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석차가 정해지고
0이 아닌 값을 1이나 2로 지정하면 오름차순으로 석차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0으로 입력한 다음 확인 단추를 누릅니다. 석차가 나타나면 채우기 핸들을 드래그해서 석차를 매겨주시면 됩니다. 석차가 완료가 되면 전체적으로 셀 서식을 이용해 전체 테두리와 정렬과 크기를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블록 지정한 후 홈 탭을 눌러 크기를 12로 변경을 하고 글자의 굵기를 굵게 변경한 다음 맞춤의 그룹에 있는 가운데 정렬을 누르면 글자들이 다 정가운데로 배열이 됩니다. 그 다음 전체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해 글꼴 그룹에 있는 테두리 중에 모든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모든 테두리의 선이 나타나고 위에 있는 항목이 있는 부분만 블럭 지정하셔서 다시 한번 테두리 부분에 아래쪽 이동 테두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부분의 아래쪽으로만 이중선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블럭 지정한 다음 글꼴 그룹의 채우기 색을 눌러 원하는 색깔로 배경색을 채워줍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인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단추를 눌러 인쇄 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작게 나타나면 클릭을 해서 화면을 확대를 해줍니다. 확대를 해보면 총점 부분까지만 나오고 평면과 석차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페이지 설정을 해줍니다. 페이지 설정 대화 상자에서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용지의 방향이나 여백을 이용해서 화면에 다 나타나게끔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용지의 방향을 가로로 설정을 해주고 여백 탭을 눌러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체크합니다. 여기서 가로를 체크하는 이유는 엑셀에서는 그냥 하게 되면 왼쪽으로 해서 종이가 가운데로 정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로로 체크를 해주게 되면은 문서의 정 가운데로 배치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확인을 단추를 눌러 가운데로 정렬이 됐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인쇄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인쇄할 대상에서 선택한 시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시트만 인쇄가 되고 전체 통합 문서를 누르게 되면 나머지 시트, 내가 선택한 시트와 나머지 시트까지 전체가 인쇄가 됩니다. 그 다음 선택 영역은 내가 원하는 만큼 블럭을 지정한 부분만 인쇄를 하고 싶을 경우에는 선택 영역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특별하게 인쇄할 페이지를 해당되는 페이지 1페이지에서 2페이지만 인쇄하고 싶다 그러시면 인쇄할 페이지에서 시작은 1, 끝나는 페이지는 2페이지로 하면 장수가 많더라도 내가 원하는 1페이지와 2페이지까지만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인쇄가 바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